이제 총리가 다시 또 이제 임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한 2주 이상 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후속 개각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네. 예, 오늘 그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전 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그 지명을 해서 굉장히 그 선거운동 첫날에 야당이 김을 빼놨다. 야당으로서는 참 김이 빠진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거리 유세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이 후속 인선에 쏠려버렸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오고 또 가장 필요로 한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려면 책임 총리가 필요한데요. 바로 책임 총리라는 것은 이제 내각의 구성을 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방선거 때까지 안대희 전 대법관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어느 정도 인선을 하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지명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돌입하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걸 개각을 이제 일괄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여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백지내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가 다 사표를 내고 그 중에서 재신임을 받는 사람만 제외한다면 네. 조각 수준의 개각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당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 2년 차를 맞으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장관이 1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당의 요구가 그만큼 강한 만큼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의 다 백지 상태에서 거의 제 조각 수준의 조각 수준으로 개각이 가지 않겠느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나라를 다스리는 저거에 말이죠. 이 중국 고사를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1년에 서너 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전체 개각을요? 분위기를 그럼요. 예. 사람만 좋고 또 아니면 또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고 예. 또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건 제왕 예. 통치권자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총리와 내각과 이 문제, 청와대와 이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왕, 통치권자가 힘이 막강하면요. 예. 청와대부죠. 상권 분리를 말하자면 사실상은 청와대부, 입법부, 행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청와대부가 힘이 세지면은 뭡니까? 왕실장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는 재상제들 없애버렸잖아요. 예. 없애버리고 청와대가 제왕부가 바로 행정부까지 겸해서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공식 타이틀은 이부상서, 예부상서 있는데 예. 직함은 높죠. 정이품. 예. 그리고 청와대는 급이 낮잖아요. 네. 황제 비서실장이 조선 때도 도승지는 정삼품이라고요. 그렇죠. 급이 낮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황제 보면은 상서 겸 비서실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네. 비서실이 사실상의 내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공식 타이틀이고 그렇죠. 지금의 장관이죠. 예, 예, 그리고 예. 사실상의 파워는 누구냐? 바로 황제 옆에 있는 내각 비서실의 이 참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걸 겸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요 구도의 통치 모형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의 총리는 내가 볼 때는 김기춘 실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강물검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국민검사 칭호도 받는 분이고, 잘하실 걸로 봅니다. 왜냐면 호락호락하게. 호락호락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강골 스타일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의 화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피하 척결이거든요. 예. 관피하 내에는 지금 사실상 논외처럼 돼 있지만 검피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피하. 검피하, 예. 검사들. 그게 예. 제일 파워풀한 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또 감사원도 있어요. 감사원도 이건 거기 예. 굉장히 파워풀한 부서인데 여기를 칠 때 같이 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적격이라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나름 잘된 굉장히 인사다. 잘된 인사다 이거죠. 예.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제 유임으로 좀 대신을 받은 걸로 좀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어떨까요? 청와대 다른 수석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어떤 인적 개편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그것도 좀 그 여론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그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김장수 대통령 안보실장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그 내각 그리고 청와대 벌써 대변인만 하더라도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여러 가지 말실수로서 예. 굉장히 그 논란을 빚은 바가 크기 때문에요. 네.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는 집권 2년 차를 이렇게 쇄신해 나간다. 예. 그렇다면 역시 사람의 교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 아닌가. 예. 청와대 개편도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시는 빨리 거죠? 해야죠. 네. 무리를 이렇게 KBS 사태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정영 홍보수석 요번에 경질대상에 난 올라갈 걸로 보는데 당연히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청와대 전면적인 쇄신 그거는 뭐 국회 인준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아주 즉각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 저는 그 모델을 보여줘야만 이번 개각의 의미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내각의 경우에도 조각 수준의 개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여당 내부에서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새로 짠다라는 생각으로 전면 다교체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만 남고 예. 예, 나머지는 전원 교체 아니냐. 이걸 예, 이런 끝낸 분석이 뒤에 나왔습니다. 뭐 김 실장을 바꿀지 아니면 계속 달고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김 실장을 계속 달고 갈 경우 사실상의 왕 실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내각이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예. 그거는 지금 정홍원 총리 체제도 봤지 않습니까? 무술 일려면은 바삐 청와대 갔다는 얘기가 루머로 돌았잖아요. 정가 관가에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뭐 루머니까. 루머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정현 홍보수석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청와대 개편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책임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는 거는 그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막강한 파워를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또 책임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영의정이라 옛날로 보면 영의정 아닙니까? 영의정하고 왕하고 차이는 딱 한 끗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도론적으로 보는 사람은 청와대의 제왕의 자리를 갖다 곤직이라고 그래. 총리직은 이상이죠. 하늘 아래 만인지상에 있는 네. 최고의 저건데 그 위에 있는 거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제왕 한 사람밖에 없다면 네. 대통령밖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왕실장도 있다 이럽니다. 아무튼 타이틀의 명분 체계상으로는 대통령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모든 책임을 걸어야 되고 또 현재의 파워가 직제상 이번에 예. 개편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강한 총리가 돼요. 그리고 강골 총리고 나는 제2의 이해창 스타일의 총리가 내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막강 총리가 됐을 경우 어떨까요? 좀 청와대 쪽하고 무슨 그야말로 어떤 마찰이랄까? 뭐 이런 삐걱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그 제2의 이회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고고요. 또 서울대 법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법관을 거쳐서 국무총리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삼 정권 때 그 이회창 총리가 대쪽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맞서면서 일약 대선 후보로 도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 시절에 대통령의 레이저에도 불구하고 맞섰던 예.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 호락호락하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 문제에 대한 역할이 총리실로 갑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제외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 역할은 또 총리실 산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죠. 그래서 어떤 그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로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조심스러운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요번에 짧게 해봤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정하신 저거에는 박 대통령의 의 중에 차기 후보로 키우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 만약 대권 예. 욕심이 있다면. 예. 그리고 이해창 전 케이스, 전 총리 케이스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YS와 이해창 네. 전 총리 그리고 박 대통령과 안대희 후보 내정자하고는 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대권 뭐 도약 후보로 그건 도약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할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상황은 뭐 요번에 아직은 확실히 아니고요. 이 관피아를 척결하고요. 예, 그렇죠. 지금 바로 임무가 저는 그러기 뭐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 넥스트 네. 저 캔디데이트 난 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대희 전 대법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는데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앞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